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더워가지고 여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씨앗을 심고자 하는 이렇게 본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무실 앞에 화단에다가 꽃도 심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소도 막 심고 했는데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 제가 부동산 하는 업자로서 유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오늘은 정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농지란 무엇일까요? 농지란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쉽죠? 그런데 지목이 중요해요.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할 경우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고 또 이용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한 후에 매매하여야 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제한이 있죠. 이 땅의 쓰임새는 어떤데 뭐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용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땅에서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건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는 일단은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개인 및 영농 법인만 이렇게 농지를 산다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법인은 농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은 1000제곱미터 미만, 약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330평,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만 제출해도 됩니다. 주말 체험 농장은 농취적 말 줄인 말로 농취적만 제출하면 되는데 1000제곱미터 이상은 이거는 좀 많이 하는 사람이다. 농사를 그래서 경영을 한다고 보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취득은 반드시 등기할 때는 이렇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지만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농취증이 안 나오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매매 계약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에 그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해제라는 말은 처음부터 이제 없었던 걸로 한다는 얘기죠. 소급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한다는 조항을 꼭 넣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기 전에 먼저 사기 전에 더 꼼꼼하게 계약서 다 쓰고 나서 뭐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계약금 돌려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먼저 알아보고 나서 발급 조건을 참고하고 계약하면 안전하다. 또한 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뭐 서울특별시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 묶여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해당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허가부 조건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거래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라는 구역은 토지 허가부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2중 3중으로 그 이제 알아보고 사전에 알아보고 계약할 때도 허가부 조건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뭐 계약금이 뜰 염려는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토지의 용도가 또 중요합니다. 구입 목적에 맞지 않으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구입 목적에 적합한지 담당 부처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토지를 산다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되지 않으면 그 땅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목적이 다 맞는지 미리 그 해당 담당 부처에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 쓸 때는 꼼꼼하게 쓰면은 뭐 나중에 뭐 혹시나 뭐 만에 하나를 위해서 잘못될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래서 또 농지를 취득하려 그러면은 이 농지원부라는 게 항상 따라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최초로 농지를 사는 사람은 농지원부가 없겠지만 기존에 농지를 사가지고 2년 이상 제촌 자격하면 농지원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의 등록은 1000제곱미터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명할 수 있는 이제 이장님이나 인근 경작자 2명의 경작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농지원부는 거주지, 농지 소재지가 아니고 자기 거주지, 시, 구, 읍면, 물론 뭐 농지
소재지나 거주지나 같은 곳에 거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은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면 되고요.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연부가 당연히 없어집니다. 내가 농사를 뭐 지어가지고 만들어놨다 치더라도 농지연부를 뭐 중간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 경작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가만히 두지도 않겠지만은 농지연부가 없어질 수 있어요. 경작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물론 그 이제 시군구청에서 경작을 안 하고 뭐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 담당자가 다니면서 독촉을 합니다. 왜 안 짓냐, 뭐 쪽지도 날라오고 합니다. 더 이상 짓지 않으면은 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뭐 이런 게 막 날라옵니다. 그래서 신경 쓰이게 합니다. 막 잡초는 3일만 안 매도 막 올라오니까 그 정말 뭐 몇 달 이렇게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방 포시가 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경자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농사를 필요로 해서 짓는 사람들만 살아는 거죠. 근데 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부친께서 돌아가셨어요. 상속으로 인해서 나는 먼데 사는데 할 수 없이 그냥 본의 아니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뭐 경작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이러면은 타인에게 임대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서 쓰고 하잖아요. 꼭 집만 임대차 계약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농지도 임대차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이제 매매나 정려는 그냥 주는 거죠. 매매는 사는 거. 이런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대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농업 경영체 등록은 독립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 확인서하고 경작 관련 영수증 뭐 비료 사는 거 하고 뭐 여러 가지 농약 사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첨부해 가지고 평상시에 이렇게 이런 걸 좀 잘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굳이 안 가셔도. 직선거리 30km, 그다음에 종합소득 3,700만 원. 이거는 그 직불금과 양도세 할 때 관련되는 거고요. 이거 농업 경영체 등록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이렇듯 농지를 취득하여 가지고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지 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비사업용, 이건 투기다 이렇게 보고 기본 세율에 10%를 더한 16%에서 55%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올해는. 근데 올 3월 29일 날 LH 투기 건설 이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런 대책이 나왔습니다. LH 때문에 좀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이게 투기를 좀 막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3월 29일 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세금 폭탄이 또 떨어졌습니다. 사업용 토지는 1년 미만 50%, 그 다음에 보유 기간 2년 이상은 그 6에서 45%, 요렇게 했는데, 이것도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만 기본 세율. 근데 제촌의 기준은 이제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그러니까 아까 그 30km 이내라고 했죠. 연접 지역이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후에 거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소지에 전입한 후에 거주해야 한다. 근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2022년도 양도분부터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 1년 미만 50%에서 20% 올라갔고 70%.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40에서 또 20% 올라서 60%. 2년 이상 갖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 세율 6에서 45%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금이 뭐 엄청 많이 뛰게 되죠.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 그리고 이제 농지연부가 이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있는데 2년이 경과하면은 2년 안 되면 안 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50% 취득세가 감면이 돼서 이 사람은 진정한 농업인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 계속 취득해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취득세를 50%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기본 세율은 3.4인데 여기서 50%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단 소득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말 농장용 토지는 이제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는 이거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이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적용을 하는데요.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하지 않는답니다. 알짜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비사업용은 후기로 보겠다. 그리고 비사업용 그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이 올해는 10%였는데 내년부터는 10%도 올려가지고 20% 포인트 올리고요. 즉 26에서 65%로 올린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요. 네. 그래서 이 농지와 임야 등은 토지 단기 양도 시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해서 높은 세율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고요. 말 그대로 경자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 중과세율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니까요. 농지를 이제 매매하실 분은 올해 매매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은 이제 사게 되는 경우에는 진짜 뭐 감면 제도도 있고 8년 자격할 경우에는 또 감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하게 농업인만 하는 것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만약에 사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2년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뭐 간단하지만 세율과 그 다음에 새로 바뀌는 세율과 또 농지를 취득할 때 유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